저희 오빠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오빠는 30대 초반으로 여친이 있습니다. 오빠와 사귀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사귀고 있는 여친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매번 사귀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던 탐탁지 않았던 오빠의 여친과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하니까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의 오빠 여친은 꽤 오랫동안 만나는 것 같았는데 맨날 다투기도 잘하고 헤어졌다고 그 핑계로 술 진탕 마시고 온 날도 있고 해서 결혼해서 살면 또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오빠랑 찍은 사진들을 보면 여자인 내가 봐도 엄청 날씬하고 예쁜 데다가 화려해요. 오빠의 평소 여자 이상형이 소녀같이 착해 보이는 얼굴에 청순 가련한 다소곳한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였죠.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고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다른 건가 보더군요. 그만큼 저희 오빠랑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외모였어요. 뭐 우리 오빠도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 남자 중에서 한 명이라서 어떤 여자건 우리 오빠를 구제해준다면 저로서는 땡큐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빠가 그 여친과 사귄 뒤로부터는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고 뭔지 모르지만 불안정해 보여서 조금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오진 않았지만 오빠가 정식으로 인사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빠가 처음으로 결혼까지 약속했고 곧 인사시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름은 차은희이고 모 회사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랑 사귄 지는 3년이 되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오빠가 여친한테 푹 빠져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라며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겠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엄마가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빠에게 선자리를 주선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었나 본데 그때마다 따로 여친이 있으니 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빠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꽤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 여친에 대해서 만나기 전에 따로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당발이세요. 엄마가 있는 모임이 상당했고 매달 지출하는 모임비만 해도 8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에어로빅 댄스, 노인 무료 급식 봉사, 회사 동기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 전문 사진 작가와 함께 사진 찍기 동호회 등등 그야말로 마당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만큼 굉장히 사교적이셨죠. 엄마가 일부러 뒷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오빠 여친이 다닌다는 회사에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까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가씨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평가는 어떤지 정도 물어본다고 했었죠. 어느 날 오빠가 일주일가량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저녁에 오빠 여친이 다니는 회사에 아는 지인 통해서 알아봤더니 일도 야무지게 똑소리 나게 잘하고 성실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도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엄마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셨고 저한테 갑자기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는데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냐고 하니까 설명할 겨를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장 따라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엄마가 바쁘게 재촉하는 바람에 후다닥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해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시내 번화가의 현대식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곳은 처음이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인 술집에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안내하는 남자 직원도 꽤 잘생긴 데다가 모델같이 키도 크고 매너도 깔끔하니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앞장서 들어갔는데 그 잘생긴 남자 직원이 엄마에게 몇 마디 묻더니 바로 안내를 하더군요. 그 남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면서 보니 거기 마담인 듯한 어떤 젊고 예쁜 여자가 머리에 은빛 단발 가발을 쓰고 오고 가는 사람을 응대하고 있었고 잘생긴 남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곳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로비가 있었는데 이미 두 분의 남자분이 와 있었어요. 한 분은 엄마의 지인분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곳 술집의 사장이었어요.
엄마 지인분은 그곳 사장의 친척으로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분이라고 했고요. 바로 그 지인분이 자주 다니는 술집이라서 엄마가 그곳에서 이곳 술집 사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이곳 술집 사장을 만나려고 하는지 의아했었네요. 엄마가 그 술집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아들 여친 이름이 차은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일하고 있나요?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여친이 이런 데서 일한다고?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지? 그러더니 아까 그 잘생긴 남자 직원들을 부르더니 직원 명부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명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가 이런 데서 일한다면 아주 큰일 났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확인하러 오신 거군요. 하면서 묻더라고요. 결국에 직원 명부에서 차은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찾아냈습니다. 사진도 일치하더군요. 밤 시간만 알바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입구 쪽 안내데스크에 서 있었던 은발머리 젊은 여자가 얼굴 마담이라고 했어요. 사진 속의 오빠 여친 모습이랑 그 술집의 얼굴 마담이랑은 정말 몰라보게 다른 얼굴이어서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기가 막혀서 완전 얼굴이 굳어졌는데 그 술집 사장이 여기는 정치하시는 분이 오고 가는 곳이니 절대로 큰 소리 내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원하시면 그 직원을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일 뿐이라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고급 술집 마담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놀라 자빠질 일이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지인분 앞에서 엄마가 많이 창피해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런 여친을 만나고 있었다니 참 부끄러울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마담을 잠깐 불러달라 했습니다. 조용히 말 좀 나누겠다고 했더니 그 술집 사장이 불러다 주더군요. 은발머리에 야식꾸리한 진한 화장에 몸에 착 달라붙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마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고 나누는 대화 내용도 함께 잘 녹음하도록 저에게 시키셨어요. 제가 그 마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왜 그러냐는 듯이 물어왔어요.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차은희 씨냐고. 말하자 완전 놀란 표정으로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당신 남친의 엄마라고 말하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담 앞에 놓아두고 TV라면서 엄마 친구분을 잘 접대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인분께는 엄마가 술값은 지불할 테니 마담과 맞잔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하면서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체념한 듯이 그냥 오빠의 여친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그 술집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도 다 있다면서 엄마는 오빠가 그렇게 오래도록 사귀었으면서 저에게 깜찍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걸 설마 몰랐을까 하고 한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방 출장 가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아까 찍었던 동영상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엄마를 더욱 기가 막히게 했죠. 알면서도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는 말인데 엄마한테는 용납이 안 되었던 거죠. 엄마는 기가 막혀서 오빠에게 딱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아, 네 여친이 마담이란 사실보다도 네가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다는 게 더 충격이고 실망스러웠다. 라고 하시고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대로도 엄마는 오빠한테 정말로 실망을 하셨는지 아는 척하지 않으셨고 말도 건네지 않으셨어요. 아,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오빠 여친의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지 알게 되었냐고요? 엄마가 아는 분이 많으니 그리 어렵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오빠 여친이 다니는 회사에 아는 분들이 오빠 여친이 처음에는 언급한 것처럼 참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여사원으로 좋게 말해주는 분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빠 여친이 사는 빌라 주인이 엄마의 지인분이셨는데 거기를 관리해주는 분이 제일 아래층 사시는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서 다시 나갔다가 꼭두 새벽에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미심쩍어서 사람을 시켜서 미행해서 어디로 가나 알아봤답니다.
그 술집으로 다니길래 엄마가 직접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갔던 거였어요. 아무튼 엄마의 마당발 덕분에 오빠 여친의 이중생활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오빠는 그 여자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해서 엄마와 오빠는 한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오빠 말에 의하면 오빠의 여친은 처음부터 술집에서 일했던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동생들과 여친을 키워오셨는데 갑자기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동생들까지 챙겨야 했는데 그동안 직장 다니며 모아왔던 돈은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네요. 오빠 여친네 어머니는 간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기증자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했었대요. 하는 수 없이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상대적으로 알바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얼굴 마담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동생들과 아픈 어머니를 계속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껏 계속 술집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마담으로 이중생활을 했다네요. 그리고 그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빠도 그 때문에 몇 번 헤어지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그 월급들도 동생들 먹여 살릴 생활비에 쓰니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 등이 힘에 부친다면서 계속 술집 알바를 그만두지 못한다고 해서 많이 속이 상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오빠 여친한테는 술집에서 알바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동생들과 어머니를 케어해 줄 만한 경제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게 오빠가 자리를 비켜주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능력이 안 되니 행여 결혼하더라도 바로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천륜 끊고 결혼한다 쳐도 오빠는 그 여자랑 오래 못 살 거라고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좋을 것 같다고 결단을 내리려고 했더니 제 말이 일리가 있었던 모양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여친은 오빠에게 이미 결별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오빠는 결혼할 여친과 마음 정리하고 헤어졌습니다. 맞지 않은 결혼을 감정만 앞세워서 억지로 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된 새 신부였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고요.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으나 남편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부터 쓰게 된 사연을 들으신 후 뭘 그런 거 가지고 요란을 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 입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혼 잘했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곳은 피부과였어요. 신기하게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눈빛 교환도 몇 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했죠. 그때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피부가 많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저에게 화장품을 뭘 쓰는지, 음식은 뭘 먹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서로 공감대가 있다 보니 진료받고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통하는 점이 꽤 있었어요. 그때 남편 얼굴도 여드름이 많이 있어 고민이 상당했었습니다. 별걸 다 먹어보고 발라보고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힘들어했지만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게 된다면 좋아질 것이라고 응원해줬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봐왔습니다. 피부과에서만 사용한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많은 투자를 했었죠. 저는 트러블이 여름에만 있어서 잠시 관리를 받는 거지만 그때 남편은 꽤 오랫동안 다닌 것 같았어요. 좋아지려다가도 다시 붉은 여드름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로 정말 많이 슬퍼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위로해주고 싶어 몇 번 술도 마시고 만남을 지속해오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남자는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이랑 만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했었죠. 본인은 얼굴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봐왔던 모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착한 마음씨에 언제나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고 모든 면에서 잘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연인 사이에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던 거죠. 부모님의 반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연아, 3년이 길긴 했다만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다시 물을 수도 없어. 엄마 생각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여들은 누구나 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그래야지. 너무 심하잖아. 더군다나 상철이 부모님 얼굴 봤지? 너무 징그러워서 표정 숨기려고 처음에 많이 노력했어. 그런 것도 유전이 된다니까. 가족이 다 똑같이 얼굴에 여드름이 자글자글하니. 엄마 말 듣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성인 돼서 여드름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시부모님이랑 상철 씨 얼마나 착해요. 얼굴 반반한 사람이랑 살아도 별거 없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평생 속 썩이지 않는 거라고요. 안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몇 번 보면 알 거예요. 상철 씨가 얼마나 진국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요. 아빠도 별 말씀 없잖아요. 너희 아빠가 왜 말이 없겠니? 네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말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말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처럼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야.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계속해서 엄마의 설득이 이어졌고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얼굴을 보기만 하면 입이 닳도록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며 절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좋은 직장인데 외모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식 당일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외모 지적으로 엄마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와의 문제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지로 출발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여행 다니는 것보다 신혼여행이라서 그런지 정말 설레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신혼여행 첫날이라서 그런지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약을 해둔 저녁 식사를 먹고 술 한잔하며 첫날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긴장도 많이 풀리고 술까지 들어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 한 번 안 뜨고 세상 모르게 자고 일어났죠. 그렇게 신혼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남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언가 하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해하면서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리 일찍 일어났냐며 자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말을 하고 있길래 이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서 왜 그러냐며 장난 섞인 말투도 얘기하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불 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네요. 그것도 얼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얼굴에 무슨 피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이상한 붉은 게 많이 매달려 있어. 그게 대체 뭔데?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설명할게. 내가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잡아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배가 불렀는지 떨어진 놈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됐네. 얼굴에 있는 거 일단 당장 뗄게.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잠깐 지혈제를 좀 발라놔야 해. 내 얼굴에 붙어있는 거 의료용 거머리야. 여드름 난 곳에 붙여두면 뿌리까지 뽑는다고 해서 일부러 산 건데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 이거 한 번도 안 붙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집에서 몇 번 붙여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매일 하고 있어. 은근 중독성이 있고 정말 안에 여드름 뿌리까지 뽑힌 것 같아. 일단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빨리 치우고 올 테니까 잠시 진정 좀 하고 있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무나 놀랐었죠. 남편이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던 남편은 얼굴에 거머리가 붙어 있던 자리는 지열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었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남편은 웃으면서 매일 해야 한다고 캐리어에 거머리가 가득 담긴 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해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냐며 당황하면서 물어보니 의료용이고 승인 받았다며 웃으면서 바라봤어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남편 얼굴에 주렁주렁 매달려 배가 빵빵하게 불러있는 거머리 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조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인해 망쳐버렸어요. 거머리 때문에 신혼여행을 망치게 될 거라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거머리를 여드름이 난 곳에 붙이고 잠이 듭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옆에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충격을 먹은 건 남편 얼굴에 거머리가 배가 불렀는지 떨어졌는데 그게 바닥으로 굴러간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기어다녔는데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발에 무언가 미끈거리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머리를 붙이고 불을 켰는데 제 발에 밟혀 죽은 거머리가 납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소름이 돋고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혼집에 도착해서였죠. 저희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함께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에 떼거지로 붙어있는 거머리 때문에요.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죠. 안 할 수 없냐고요.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아주 당신 다 빨려 죽겠어. 밥 먹으면서까지 얼굴에 달고 있어야 해? 내 앞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 밥 먹을 때만큼만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얘네들이 아직 다 안 뽑아서 뗄 수가 없어. 띄는 순간 사용을 못하니까 아깝잖아. 그리고 뿌리까지 뽑아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내가 밥 먹을 때 그래서 얼굴 돌리고 먹잖아? 내 맘 이해 좀 해줘. 나는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겠어?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바닥에 몇 번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밟은 것도 아니잖아. 보라고, 집에서 신발 신고 있는 거. 불안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 당신 그리고 얼굴에만 하더니 이제는 등에도 하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침대에서 잔 적 없는 거 알지? 이게 부부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당신이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알았어. 내가 조절할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더 하게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도 추천해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속이 다 시원하다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매일 잘 때 붙이고 주무신다고 해. 당신도 생각 있으면 한 마디 줄 테니까 시험 삼아 붙여볼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한테까지 추천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을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상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비정상적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셋이 TV 앞에 앉아 서로 웃고 떠들면서 얼굴에 그것들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과일을 깎아달라는 어머님의 말에 셋이서 저를 쳐다봤는데 그 모습이 거머리들이랑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말장난 아니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다른 방법 많으니까. 저건 쓰지 말자. 정말 아닌 것 같아. 나 정신병자 만들 일 있어? 그 징그러운 것들을 매일 얼굴에 붙이고 사냐고. 우리가 부부야?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6개월 됐어. 그동안 당신 얼굴 좋아진 게 뭐야? 딱지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서로 배려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집에 보면 내가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랑 살 거야? 아니면 거머리랑 살 거야?
아,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나는 당신이랑 함께 살 거고 치료도 안 할게.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자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빨리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지만 진정한 부부인 거야.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평생을 거머리랑 같이 살라고?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중요한 거냐고? 내가 스님이니? 당신만 바라보며 목탁만 두드리고 있어야 하냐고. 저기 있는 거머리들 다 변기통에 내려버릴 거야. 어떻게 나를 배려해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 당신이랑 끝이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리고 남편이 말리기도 전에 수백 마리를 전부 변기통에 내려버렸습니다. 아주 잘 내려가더라고요. 좌절해서 오열하고 있는데 참 기가 차더군요. 지금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거머리들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며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오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거머리 때문에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서로 이해하며 살기 힘들 것 같아 결정한 문제라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셋이서 소파에 앉아 거머리를 붙인 상태로 저를 쳐다봤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실 분도 계실 거고 이해해 주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 와서 참 씁쓸하네요. 그 사람도 거머리를 얼굴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